안녕하세요. 한국 아트 코리아 방송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이번이 59회입니다. 이번 미술사 이야기는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시 내딛다 2005년에서 2009년 작고미술인 이 전시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또 생존에서 활동했을 때와 또 타계 후에는 여러 가지 위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타계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작가가 잊혀지고 묻혀지고 그 동년배 작가들은 사실 기억을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점점 멀어져 가고 또 미술사에서 어떤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그냥 스며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항상 추구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미술을 스펙트럼을 넓게 보자. 또 그거를 후세에 이렇게 잘 정리하고 남겨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전시는 2년 전에 열렸던 2019 반추 작고미술인에 대한 후속 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타기한 이 분의 작품과 자료, 아카이브 이런 거를 모아서 보여주는 전시고요. 이번에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는 작가는 3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에 작고를 했더라도 그분이 이미 국공립미술관이나 메이저 화廊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닌 곳에서 더 크게 전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그분들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숨겨져 있는 작가를 찾아내라는 취지에서 아예 그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39명에 대한 어떤 작품, 자료, 아카이브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지금 전시에 이어서 저희가 항상 장소가 좁기 때문에 여기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12월 중에는 이것이 우리가 또 단행본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미술인이라고 할 때 꼭 창작 미술인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미술계에서 활동하셨던 분, 여기에 이번에 참여하게 된 39명 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화, 서양화가, 조각가, 공예가, 디자이너, 또 나가서는 미술사, 또 미술기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전시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여주고 있는 분은 우리 미술기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규일 선생님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규일 선생님, 처음에 그 중앙일보 미술기자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 그 월간미술, 여기 주간이라든지 이런 걸 또 다 지내셨고요. 나중에는 아트앤컬처라는 그 잡지에 또 참가를 하게 됐죠. 거기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이규일 선생님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가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93년도에 월간미술의 부장, 괄호해가지고 주간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발령을 받았을 때 발령 통지서 이런 거가 있고요. 여기에는 보면은 1967년도 그 기자 시험을 보려고 했었을 때 수험번호 529번이라는 수험번호까지 있는 그 수험증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런 것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그분이 미술 기자이면서도 많은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항상 얘기하는 어떤 그림값에 대한 문제, 그림값 어제와 오늘 해서 이거는 또 그 당시에 91년도 월간미술에 썼었던 그 원고의 육필입니다. 그 밑에는 그 선생님의 일기장, 여기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할 때 썼었던 이런 수첩, 또 그분이 말년에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맑고 격 있는 이길수장 청환 작품전 해서 이것이 2007년에 삼청동 올라가는 리시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팸플렛, 또 그 당시에 사진들. 그래서 이길 선생님 나중에 그 병환 중일 때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잡지에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을 판매해서 어떤 병원비로도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이규이라는 한 미술 기자의 어떤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기는 전시 진열장입니다. 네, 이분은 장석 이여경 선생님인데요. 1923년 태생으로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분이 시리즈로 했었던 거는 우리 한강을 처음 출발해서부터 쭉 한강을 따라서 어떤 작품을 시리즈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많은 곳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국립민속박물관에 작품을 이렇게 기증도 하시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한강변에 있는 어떤 탄천 입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 지금 풍경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게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이 지금 날리고 있고, 그래서 그 한강에 그거를 쭉 그림으로 그렸던 선생님의 92년도 작품 탄천 입구, 이 작품이고요. 조금 길죠. 네, 여기 액션. 네, 그 이양로 선생님의 종이의 파스텔인데요. 사실 이양로 선생님은 여기서 보여주는 건 어떤 사실적인 그림이지만 이분도 50년대 말에 어떤 앵포르멜, 추상 이런 작업을 하셨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상 작품, 사실화 계열로 돌아갔던 건데요.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그 민속이죠. 민속촌. 그 나간 마을의 어떤 풍경을 담담하게 이렇게 종이에 파스텔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건 91년도 작품이네요. 네, 이분도 참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셨던 분이에요. 이준수 선생님이라고 1944년에서 2008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제야 작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의 작품 세계는 우리 어떤 샤머니즘, 어떤 민화적인 요소 이런 걸 가지고로 작품을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의 어떤 작품 세계를 일가를 이뤘던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일보 미술관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크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그 봉황과 잉어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굉장히 지금 이 그림에서 그분이 나타나고자 하는 어떤 한국적인 요소 이런 거를 이 화폭에 잘 담아낸 그림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금박 같은 걸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후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관심을 두고 앞으로도 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이준수 선생님이고요. 거의 뭐 혼자 개인적으로 이런 걸로 가지고 미술계에서 차근차근 작품 세계를 이렇게 쌓아 나가고 축적해 가면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준수 선생님입니다. 네, 이분 김원 선생님인데요. 우리 미술계에서 김원이라는 이름이 제가 알기만 해도 한 3분이 있습니다. 이분보다 더 연장자인 김원 선생님, 홍익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이런 김원 선생님이 있고요. 또 한국화가로 김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 김원 선생님은 1924년에서 2009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북도 원래는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자연, 목가적인
풍경이죠. 여기 지금 이 풀밭 사이에 사람이 누워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또 이렇게 까치가 나르고. 근데 이분이 또 이런 향리만 그린 게 아니라 나중에 작품의 어떤 오브제적인, 좀 실험적인 이런 작품도 해서 그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그 전시하면서 그분에 대한 그 어떤 평가 이런 거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김원 선생님의 향리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이 전시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전시를 하면 중앙 화단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전시를 하면서 지역 구석구석의 작가들도 자료를 리서치하고 그런 작가들을 꺼내서 보여주자 이런 취지죠. 이 정진윤 선생님 같은 경우도 1954년에서 2007년이니까 한참 더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타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품 무제라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 이분이 어떤 인간을 다룬 형상성에 대한 이런 작품을 남기면서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작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홍대 건너편 한강미술관의 어떤 기획전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품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그림, 이 무제 시리즈에는 이렇게 반드시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입방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그 입방체는 지금 아크릴이라든지 이 어떤 그 스텐 이런 또 금속적인 거를 여기에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작품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걸 리서치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무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하고요 어떤 연관이 돼서 그분의 그림에는 많은 이런 입방체가 각각 다른 모양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 이분 이양미 선생님인데요. 이분도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셨던 작가인데요. 1948년에서 2007년이니까 한참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타결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이양미 선생님이 언니고 동생 이명미 선생님이 지금 대구 화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명미 선생님은 굉장히 컬러풀한 색채를 가지고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 그림은 굉장히 어떤 좀 담담하죠. 물감을 어떻게 휙 하고 또 그 밑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어떤 이런 현상,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향미 선생님요. 근데 이분은 뭐 정확히 어떤 작품의 영역을 얘기하면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활동하시고 부산대학교 교수로 지냈던 분인데요. 그분에 대한 저쪽에 뭐 저서도 지금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분 선생님의 어떤 이 판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2 해가지고 이게 88년도 작품인데요. 석판화죠. 그래서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의 판화입니다. 네, 이 작품은 그 정건모 선생님입니다. 정건모 선생님 1930년에서 2006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작품은 이렇게 그림의 이렇게 점이라고 해야 될까? 점처럼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이런 약간 점유법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유년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또 이중섭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어린 시절에 지금 이 바닷가에서 이 소년과 소녀가 좀 개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그 이중섭에 대한 어떤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작품으로도 끌어들였고요. 또 이분이 어떤 불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절의 연등 시리즈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남기셨던 작가인데,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떤 작품에 비해서 너무 잊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정검호 선생님의 동생은 우리가 그 유명한 조각가 정감호 선생님이죠. 우리 형제 미술가의 그 작품입니다. 네, 여기 보여주는 풍경화는 김서봉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김서봉 선생님은 이쪽에도 보여지지만 이분이 50년대 말에는 현대미업이라는 이런 추상화 단체 그 회원으로 추상화 작업을 했는데요. 나중에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가 사실적인 사실화로 돌아섰었죠. 그래서 이 담담하게 주변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그려서 남겼고요. 또 이분은 상하라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어떤 서예가, 이런 서예 작품 이런 것도 남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또 동덕여대 교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정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작품과 그분의 자료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이거 되어 있는 이 작품집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발전기금을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초대전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그 자료집이고요. 여기 이제 신문 잡지에 소개된 거 보면은 풍경의 조용 공간에 서법 정신 담는 추상미술 거친 리얼리즘 화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분이 추상화 작품을 했었다, 또 서예 이런 걸 했었다, 그리고 나중에 풍경 작업을 했었다, 이런 그분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뽑아낸 그런 기사를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장소 관계상 이렇게 많은 작품을 보여줄 수는 없고요. 여기 지금 뭐 10여 점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황염수 선생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미의 화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장미 그림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도 인기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 옥션, K 옥션 이런 데 선생님의 이 장미라든지 이런 꽃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품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네이션꽃을 그렸던 거고요. 또 이분의 그 작품 가격은 옥션에서도 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이어서 하겠는데, 이 황염수 선생님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던아트 협회, 1957년도에 그 모던아트 협회에 이렇게 창립회원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셨고요. 또 그 선생님의 부인이 남경숙 선생님이라고 부부 화가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으면은 황염수, 남경숙 1965년에 부산 공보관에서 전시했었을 때의 그런 리플렛이죠. 그리고 이런 현대문학, 이런 데 이제 표지화도 많이 그렸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생님의 가장 어떤 트렌드적인 것이 이 장미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는 1987년 겨울 화랑지에 실렸을 때 표지화고, 또 이분은 생전에 그 현대화랑 이런 곳에서도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는 이제 백태호 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섬유미술 이런 쪽에 굉장히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화여대 교수 활동을 하셨고요. 이거 보면은 1957년이가 굉장히 빠른 해죠. 그때 3월에 신미술이라는 잡지에 선생님이 썼었던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도안, 디자인이죠. 그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이 썼었던 그런 글이고요. 또 옆에는 그분의 이 작품 세계, 일종의 섬유미술이면서도 어떤 염색 분야, 그런 데에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가 비상하는 이런 거를 염색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또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작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술사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방은 선생이라고 1957년에서 2008년까지 활동했던 서양 미술사가이죠. 이분이 군산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변화하는 문화지형 그 속의 미술에서 그 글을 이 미술세계라는 잡지에 발표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또 그 반 아파르테이트라고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을 때 그 전시평을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이 밑에는 조금 전에 작품을 가지고 설명했었던 부산대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디자이너 선생님의 그 디자인 개론이라는 그분의 저서와 그분이 아까 보여줬었던 판화전을 했었을 때 김수석 판화전 1986년 수화랑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조각의 또 선구자적인 분의 한 분인데요. 김영학 선생님, 이분이 그 원형이라는 우리나라의 추상미술에 굉장히 앞서서 활동을 했었던 그 조각가 모임인데 거기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그분의 조각 작품집 이것이 그 한국등잔박물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백태원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목공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중앙대학교 교수로도 계셨었고요. 그래서 85년도에 백태원 공예작품전에서 이분의 큰 전시가 동방프라자 미술관. 동방프라자는 지금의 남대문 옆에 있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시가 있었고요. 이분은 도예가로서 숙명여대 교수를 했었던 오천학 선생님의 그 도예 작품. 여기는 또 조각가 주영도 선생님, 이분은 주로 나무 목조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여기의 코너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어떤 역사상 한국에 있었다가 또 외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런 어떤 아픈 상처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인 출신으로 외국에서 활동했었던 그 작가입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분은 박 니콜라이 1922년에서 2008년에 활동하셨던 분이고 우리 이름으로는 박성용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타시켄트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것이 우리 잡지에 소개되고 전시가 94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KBS 문화사업단 주관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켄트의 한인화가 니콜라이 박 조국을 그리며 유랑 생활 어떤 70년에 대한 이런 애환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밑에 한 분도 우리가 같은 맥락인데요. 신순남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1928년에서 200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도 그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97년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대대적인 어떤 전시가 이루어졌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출신으로서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했었던 이런 분들인데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했고요. 순환과 영광의 한인 유민사, 그 삶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냈던 우리 신순남, 우즈베키스탄. 이 밑에는 또 우리 원로 도예가였던 원대정 선생님의 그 자료이고요. 아까 잠깐 작품을 설명했었던 그 대구에서 활동했었던 이양희 선생님인데 2008년에 그분이 타계하고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분의 유작전이 열렸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큰 그러면서 그 밑에 자연스럽게 물감이 흘러내리는 어떤 이런 현상을 보여줬었던 그분의 팸플렛이고요. 또 여기는 육대진이라고 대전을 기반으로 했었던 젊은 미디어 아트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밑에 그
이존수 선생님, 우리가 얘기하는 샤머니즘과 민화의 한국적인 거를 끌어들였던 그분의 그 자료들이죠. 네, 이 배성환 선생님이라고요. 서울대 출신으로서 한국화에 크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58년생인데 2008년이면은 뭐 한 50세네요. 50세에 그냥 타계를 했었던 그런 작가이고요. 이 작가는 아까 그 보여줬었던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했었던 정진윤 선생님, 그래서 부산의 어떤 형상 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 선생님입니다. 이 밑에는 이제 장선백 선생님, 이분도 한국화가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 동덕여대 교수를 지내셨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타계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지금 묻혀진 분이죠. 한국의 토속성에서 바탕한 이상향적 미감 이런 걸 이렇게 꾸려져서 여기 또 그 가족 사진, 이거는 68년도에 신문회관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 선생님의 이런 자료. 네, 여기 김한 선생님인데요. 우리 또 미술계에서 김한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구상미술, 이북에서 내려와서 활동했었던 어떤 포구, 항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던 김한 선생님은 그 이후에 제주도에 김한미술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여주는 김한 선생님은 추상 작품을 했었던 38년에서 2008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지금 김한 선생님의 작품의 이미지가 보여지는데요. 이 추상이고, 우리가 이렇게 실에 먹물을 해서 이렇게 튕기면 거기 뿌려지는 이런 거를 또 작품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은 퉁김의 선조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운율적인 거를 만들어낸다 해서 그분에 대한 작품 세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활동하셨던 뭐 노태범, 또 여기 박승규, 신동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시 이름이라도 꺼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여기도 한국학 쪽에 활동했었던 조송락 선생님, 후소의 뭐 회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여기 그 한풍열 선생님, 이분도 서울대 출신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경희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밑에는 김인근이라는 선생님, 36년에서 2008년까지 활동하셨던 선생님이고요. 네. 김영규 선생님, 1952년에서 2007년까지 활동하셨던 분, 굉장히 좀 사실적인 이런 거를 그리셨고요. 또 여기는 박종근 선생님, 그래서 우리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이런 거를 담담하게 그려냈던 그런 분입니다. 우수의 심상과 의인화라고 또 미술평론가 김보경 선생님이 이분에 대한 작품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이 밑에 보여주는 것은 아까 작품 탄천 풍경으로 설명을 드렸던 창석 이영영 선생님인데요. 그분의 어떤 또 풍속화를 많이 그리셨었어요. 그래서 이 풍속화를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2003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크게 전시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에서 한강까지 그 한강을 따라서 펼쳐지는 어떤 서울의 풍경, 이거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서 이렇게 전시가 있었고요. 나중에 그 청계문화관에서도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뭐 그분의 어떤 부채 그림이죠. 창석 선생님. 여기는 이재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또 인천대학 교육대학교에 교수를 계셨던 우리 한국화가 1928년에서 2008년까지 활동하셨던 그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원 선생님,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작품으로 보셨었죠? 그 아이가 풀밭에서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그림. 그 선생님이 2007년에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김원 선생님 해고전을 열었을 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료고요. 이 구상전에서 활동했었던 이충근 선생님, 이분도 1923년에서 2008년까지 활동하셨던 그분인데요. 여기 보여주는 거는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백인선집의 그 화집, 그래서 그 선생님의 작품들. 그래서 이 밑에는 설명드렸던 그 정건모 선생님의 작품이죠. 세심한 전모로 드러낸 자연 풍경을 그려주셨던 그 선생님의 화문집. 그래서 이 정건모 선생님. 네, 아까 그 파스텔 풍경을 보여줬던 이양로 선생님인데요. 이분도 말년에 이양로 화력 60년의 해고라는 전시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적인 작품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요. 여기는 또 최쌍중 선생님인데요. 1944년에서 2005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 구상미술 그 세대에서는 굉장히 그 살아생전에는 굉장한 후레쉬를 받았던 작가인데요. 그분도 사실은 타계에 너무 많이 묻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과 색이라는 이런 미술단체 이런 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작가이죠. 이 밑에는 윤재우 선생님입니다. 윤재우 선생님은 1917년에서 2005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전라 쪽 출신의 작가죠. 그래서 이분은 또 오랫동안 미술교육자, 미술교사, 나중에 아마 봉천중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 미술교육자, 미술교사들의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그룹이 신계라는 미술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분이고요. 또 이분은 굉장히 이론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밝았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1958년에 낸 근대해화사라는 유파와 작가와 작품.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의 이미지는 이게 피카소죠. 그런데 우리 근대해화사를 이렇게 책으로 낼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거고요. 그 그림은 굉장히 색을 다채롭게 썼고 또 이 그림에서는 그 어떤 야스파적인 이런 영향 이런 거를 작품으로 발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은 이런 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바다 풍경. 여기 조각가 유영교 선생님입니다. 유영교 선생님도 1946년에서 2006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의 작품은 이런 인체를 기반으로 했었던 구상 조각이고요. 여기 보여주는 것이 선생님의 그 인체를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드로잉 작품집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 활동을 하셨고요. 또 그분은 일찍이 우리 조각가들이 한동안 그 이탈리아에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갔었었죠. 이탈리아에 그 대리석이라든지 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이분도 그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었던 분인데 여기 보여주는 이 사진들이 우리 그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었던 그 조각가들의 모임인데요. 지금 우리 미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우, 김창곤, 박은상 선생, 한진섭 선생, 채태와 이종빈 선생님, 그 당시 이탈리아에 있었던 조각가들의 모임이 이 사진으로 해서 그 당시 그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또 이분은 약간 이런 공공조형물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 공공조형물이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 가면 오른쪽에 이
이 바람개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또 아니면 꽃이 개화하는 이런 형상의 이런 공공조형물이 이렇게 지금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때 굉장히 이 조각 쪽에서 이렇게 많은 두각을 나타냈고, 또 한때는 이분의 이런 조각 이런 것들이 또 잘 팔리는 작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전시 기획하고 전시를 펼치면서 생각하는 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한국의 미술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유명한 작가 또 미술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판매되는 작가 이렇게 해서 자꾸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근현대 미술을 폭넓게 연구하고 미술사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또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작가의 작품, 세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밤하늘에 반드시 1등별만 있는 게 아니라 2등별, 3등별도 있다. 같이 어울려서 밤하늘에 별자리가 빛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생전보다는 사후에는 그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작품 세계를 꺼집어내서 다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 녹여지고 다 스며들어서 그 존재가 잊혀져 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우리의 이런 역사적인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보여주고 평가하고 또 이런 것들을 후세에 남겨주는 일, 이런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미션이기도 하고요. 또 항상 어떤 장소의 한계 때문에 보여주는 거는 더 작게 보여주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 단행본, 2차 생산물을 남겨서 우리 후세한테 정확히 남겨주자, 이런 것들이 저의 목표이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